아, 아.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이용자별 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임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별 정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요. 네이버는 왜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팬덤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처음 발제할 때 영상도 보셨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팬들의 스트리밍 천공은 팬들의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공 같은 유형의 스트리밍을 반복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 본인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곡에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스트리밍 천공을 진행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분배 편중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 편중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분배 편중 문제를 계속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음악 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고요. 단기적으로는 주요 아티스트들 이외에 나머지 인디 뮤지션이나 여러 뮤지션들의 창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러한 분배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자별 정산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들어서 정산금 편취형 사재기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일명 이게 생계형 사재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 정산 체계 하에서는 소수의 계정을 가지고 반복 청취를 통해서 점유율 즉 정산금을 편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반면에 이용자별 정산은 그 정산 로직 자체가 정산금 편취형 사재기를 상당 부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온스테이지, 뮤지션 리그, 인디 뮤지션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네이버 뮤직은 음악 산업을 바라보면서 인디 뮤지션들의 어떤 지원이나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음악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용자별 정산을 통해서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디 뮤지션의 처우와 어떤 창작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도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별 정산의 주요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눠드린 자료를 확인하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재생수와 이용자 수에 따른 두 가지 정산의 결과가 비교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아티스트 A를 보면 스트리밍 횟수가 약 83만 회 가량 됩니다. 이용자 수는 17만 명 정도 되고요. 반면에 아티스트 B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횟수는 아티스트 A하고 유사하게 83만 회 가량 되는데 이용자 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10,000명입니다. 17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기존 비례정산화에서의 정산을 보면 기존 비례정산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금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이용자별 정산을 적용을 하면 아티스트 A는 정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아티스트 B는 대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C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아티스트 B에 비해서 10배 가량 많습니다. 10만 명이 넘는데요. 스트리밍 횟수는 아티스트 B보다 작은 약 74만 회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정산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C 같은 경우에는 기존 비례 정산을 이용하면 아티스트 B보다 낮은 정산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별 정산을 진행하면
정산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음악 서비스에서 이용권을 구매한다는 것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티스트 B보다 아티스트 C의 음원을 듣기 위해서 이용권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는 결국 정산에 있어서도 아티스트 C가 아티스트 B보다 적은 정산을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별 정산을 통해서 현재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음악 시장에서 거의 팬들의 문화처럼 돼 있는 스트리밍 총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 즉 특정 아티스트에게 과정산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이 수치를 보시면은 저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비례정산과,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정산 방식이죠. 이용자별 정산에 사재기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료 편취형 사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경우로 보면 사용자 수가 25명에 불과한데 스트리밍 횟수는 약 47만 회가량 됩니다. 앞서서 수치를 보셨겠지만 앞에서 아티스트 C가 사용자 수가 10만에 아마 재생 수가 70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수치를 보시면 이게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례정산으로 정산을 진행을 하면 약 170만 원 정도의 정산금이 나옵니다. 저희 바이브 서비스 기준이고요. 근데 이 음원에 대해서 이용자별 정산을 진행을 하면 기존 정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죠. 13만 원으로 정산금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음원도 뭐 8명인데 10만 건이 발생했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을 하면 현재 여러 음악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료 편취형 사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연스럽게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이용자별 정산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용권이 이용되지 않은 이용권에 대해서는 이용 이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비례 정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권리료 편취형 사재기를 100% 방지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당 부분 방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네이버에서 이용자별 정산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 도입을 선언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시장에 여러 가지 저항이나 뭐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나름 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330곳의 권리자들과 계약을 했고요. 저희를 통해서 이용자별 정산 형태의 정산을 받는 아티스트가 약 22만 팀가량 됩니다. 네, 애석하게도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 신탁단체는 아직 계약을 한 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계도 명확히 보이는데요. 먼저 저희가 현재 네이버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사가 총 362개 계약사와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30곳과 계약을 맺었으니 단순 비율로 보면 90%가 넘는 계약률을 확보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10%도 안 되는 곳들이 국내 시장의 상당 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주요 권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회사들은 이용자별 정산에 대해서 징수 규정 내에도 관련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아직 이용자별 정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저희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데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단체의 경우에는 징수 규정에 준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징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의 의도에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용자별 정산을 포함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이 사실 사업자라든가 권리자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많은 토론과 뭐 협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에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팬덤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신탁단체는 징수규정이 개정이 되면 신탁단체에서 희망하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권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징수 규정은 약간 중거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자들이 협의하기 힘들 때 징수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징수 규정에 이용자별 정산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후에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저희에게 의외로 좀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이 팬덤의 촉공 문화라는 것이 비단 국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해외 서비스들도 조만간에 관련된 고민을 저희와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낸다면 새롭게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